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C 8시 뉴스는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진행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인 오는 4월 개최됩니다. 앞으로 70여일 남았는데요. 10년 전 전국의 정원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정원 박람회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먼저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1회 국제정원 박람회의 목표는 순천만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목표는 순천 도심 전체를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오감을 충족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겁니다.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 습지뿐만 아니라 도심과 하천 곳곳에 공원과 정원, 잔디길을 조성합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가 대한민국에서 정원이 도시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방구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채우는 데 주력했던 국가정원의 나무와 구조물을 걷어내고 쉼과 힐링의 공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순천형 정원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자원봉사자 수만 2,300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습니다. 정원 박람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소가 됐고 또 세계적으로 습지로서 많이 알려져서 순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회 박람회 관람객 수는 440만 명, 이번 박람회는 800만 명이 목표입니다. 이미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자리 잡은 순천. 이번 제2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얼마나 획기적인 정원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지 국내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요즘 순천하면 생태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떠올리지만 예전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였습니다. 평범한 농업도시에서 전국 최고의 생태 정원도시로 탈바꿈한 순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순천 도심 한복판에 멸종 위기종 노랑부리 저새 50여 마리가 모여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일로 전문가들은 순천만의 생태 건강성이 도심으로까지 확장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업단지로 인해 경쟁력이 뛰어난 인근 여수 광양과 달리 순천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않는 평범한 중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순천만 내륙습지를 복원하고 흙두루미 보호를 위해 전신주 280여 개를 철거하는 등 생태 활성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3년 국내 최초로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며 생태수도 순천을 알리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중심이 되는 정원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충북 충주와 강원 춘천 등 전국 23곳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델은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인한 전남의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5,926억 원, 200여 종류의 수목이 매년 온실가스 387톤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이 오고 자본이 유치되고 그러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더 상승된다. 그런 측면에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의 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주택의 개방 정원 사업도 추진해 현재 41곳이 지정됐으며 소규모 마을 정원들도 속속 조성되며 거주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순천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전남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10년 전보다 오히려 인구가 늘었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아주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할 때도 생기고 우리가 볼거리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에 이어 앞으로 순천만 어신길의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추진해 내륙과 해양 정원을 동시에 지닌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려는 순천시와 순천 시민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네, 이번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순천만의 흑두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흑두름이 관련 행사도 많이 치르셨고 또 정부에 직접 건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전봇대를 뽑은 그 남자입니다. 아, 네. 사실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월동하지 않은 흑두름이었는데 일본 이지미시에 대다수가 월동하던 두루미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큰 새가 전깃줄에 걸려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 전략을 펴기 때문에 논바닥에 있는 전봇대를 우리가 먼저 뽑았어요. 뽑으면서 아마도 세계 두루미의 95% 이상이 월동하고 있는 이 일본 이지미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순천으로 아마 피난 오는 두루미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신기하게도 14년 만에 이번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가 일본 이지미시를 덮쳤습니다. 1000마리가 넘는 두루미들이 폐사를 했는데 이번에 6000마리 정도가 순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다가 보니까 원래 한 3000에서 5000 정도가 월동하는 게 가장 적절한 규모였는데 이제는 이들이 머무를 장소들이 대단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세계 멸종 위기종인 이 두루미가 순천만으로 이제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두루미의 터전을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도시발전에 더 중요하고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좋은 국가의 정책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죠. 네, 민선 8기에도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전략을 펼치고 계신데요. 이번 박람회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행사인 건가요? 같은 선상이긴 하지만 성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순천만을 보존하고 도심의 평창을 막기 위해서 에코벨트 개념으로 정원박람회를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10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한민국 수도권 벨트가 안고 있는 대단히 많은 문제들을 나누어질 수 있는 남해안 벨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허브 기능을 할 수 있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알려줄 참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박람회가 순천시에게 되게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가진 차별화된 특별한 콘텐츠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정원은 모든 게 다 콘텐츠거든요. 네. 킬러 콘텐츠고 그렇기는 하지만 10년 전에 박람회는 우리가 외국의 것을 그대로 베껴와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박람회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했습니다. 면적도 30만 평에서 순천만까지 65만 평으로 우리가 늘어났고 또 차들을 위한 도로가 어떻게 정원으로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재해시설은 어떻게 해서 정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물만 흐르고 농업용수만 되던 강이 어떻게 배가 뜨는 정원이 돼서 우리 곁에 올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하루 머무르고 싶잖아요. 네.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가든스테이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미식도시를 겨냥한 전략들을 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 모시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7개월여 만에 다시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설 연휴를 앞둔 나주의 재래시장을 돌며 호남 민심을 챙겼습니다. 먼저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아침 일찍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다시 한번 5월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는 광주 전남 시도당 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 광주 전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참석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개편된 광주 전남 18개 당협위원장들도 자리를 함께해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이어 나주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설 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환대했고 비대위원들도 다시 한번 호남 껴안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되겠다라는 다짐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5.18 기념식 뒤 7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나며 호남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서진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비대위 회의를 갖고 광주를 첨단 창업 도시로, 전남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문제는 영호남이 협력해 함께 하늘길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호남민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통합이란 피켓을 든 뒤 현장 비대위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첫 발언부터 광주 전남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입니다. 첨단 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문제는 영호남 신공항 연대로 하늘길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27일 광주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위해서 관계 장관들이 함께하는 대책회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영호남 신공항 연대로 함께 하늘길을 열어봅시다. 복합 쇼핑몰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제적 성과가 현실화되기까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항상 이곳 광주 전남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그동안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 노력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호남에 낙후된 의료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구축을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전남대 스마트 병원 신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호남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과 보수정당은 아직도 매우 서먹한 관계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호남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정성을 쏟을 겁니다. 정말 단 한두 분만이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호남 민심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에 지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을 아우르는 통합특별법이 발의돼 광주 군공항 이전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과 달리 모든 조항에 대구와 광주가 동시에 명기됐습니다. 내용에는 기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기부대 양여 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목포시가 운행을 중단한 시내버스 회사의 기부 체납을 거부하고 기업 회생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부채가 포함된 버스 회사의 기부 체납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고 시의회와 시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행 중단의 원인인 연료비 체납의 자력 해결을 통한 운행 정상화와 함께 운행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도 낼 것을 버스회사에 요구했습니다. 시는 버스회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사업 면허 취소 등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풍산계 고미와 송광에 사육비로 편성한 1억 5천만 원의 예산 계획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에 반영할 대통령을 선물 관리 계획에 고미 송광의 사육시설 확충과 보강, 진료장비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방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에만 평균 5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에서만 평균 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설 연휴를 맞아 일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 대비 2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나주 지역 12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한 전라남도는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